안녕하세요. 속닥속닥의 태연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래희망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퀴리 부인에 대해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퀴리 부인과 같은 여성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상 나는 정자와 난자 시절부터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의 나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해도 괜찮았다. 9살짜리 꼬마가 구체적으로 물류회사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싶다거나 중견회사에서 회계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의 꿈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예전에 한 피부과 의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피부과 전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의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그에게 어떤 개성이나 철학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 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득 그에게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라고 답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학벌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할 것을 더 좋은 학벌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많은 책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매달려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의대에 갈 수 있어서 의대에 갔다고 한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는 없었고 대학에 가서도 빡빡한 의과 공부와 인턴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좇으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중요했던 건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공허한 내면과 희미한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 여겼지만 더 큰 병원과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배경에 붙잡혀 있을 뿐. 텅 빈 내면은 어떤 외적 가치로도 채워질 수 없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란 보다 자기다워지는 일이지 없는 자아를 창조하는 일은 아니다. 시작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의 가치만을 좇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자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인 캐나다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내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느낀 점을 이야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 스튜던트를 굿 스튜던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봤을 땐 공부를 못해도 굿 스튜던트가 될 수 있고, 공부를 잘해도 굿 스튜던트가 아닐 수 있는데 말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마트 이퀄 굿이라는 등식에 그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잘 산다의 의미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요소에는 경제적인 기반 외에도 건강한 신체와 좋은 인간관계, 삶의 철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신미안, 이를 통해 느끼는 보람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잘 사는 것, 웰빙이란 오직 부자인 삶, 리치의 의미로만 이야기된다. 왜 우리는 그 많은 가치들을 잊은 채 한 가치로만 수렴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일까? 아마도 6.25 심성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테다. 더는 침략당하지 않고 절망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6.25 심성은 두발 단속과 통금 시간이라는 군대식 문화와 확일화된 통제를 따르게 했고, 반공 이데올로기는 다른 답을 논하는 것 자체를 불순하게 만들었다. 집단이 강요하는 한 가지 방식과 한 가지 답을 견뎌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다. 이렇게 뿌리내린 생각의 방식은 몇 세대를 걸쳐 이어졌다.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같이 계량화한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게 했던 사회 방식은 5kg 감량, 토익 900 달성 같은 개인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획일적인 사회 모습은 한 가지 답을 쫓는 개인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체지방 17%에 48kg이어야 하고, 밝고 겸손한 성격이어야 하며,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가야 한다. 높은 기준의 단일화된 정답을 이야기하며 정답에 대한 병적인 찬사와 오답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졸지에 오답이 된 개인은 혼자의 힘으로 그 부적절함을 견뎌야 한다. 그 결과 우리에겐 정답이 된 소수의 오만과 오답이 된 다수의 열패감으로 응축된 병적인 사회가 남았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더는 한국이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라 이야기하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불가능한 나라라 평했다.